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한국 CS마인드 교육센터 박정민 강사입니다. 저희 오늘 동영상은 CS 리더스 2019년 2회차 19년 3월 10일 날 봤던 A형 기출문제 CS 실무론 21번부터 30번 마지막 문제까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잊지 마시고요. 네, 바로 풀어보겠습니다. 21번부터. 이렇게 떠들고 넘어가는 건 지난번 동영상에 약속드렸기 때문에 그래요. 21번 소비자보호법의 내용 중 다음 보기 내용에 해당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 그럼 보기를 좀 읽어봐야겠죠. 보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소비자의 올바른 권리 행사를 이끌고 물품 등과 관련된 판단 능력을 높이며 소비자가 자신의 선택에 책임을 지는 소비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교육을 하여야 한다. 교육입니다. 교육. 위에 보신 세 줄의 보기 중에 딱 키워드는 하나입니다. 교육을 해야만 한다. 자, 교육이라는 키워드로 뭘 유추하실 수 있습니까? 3번 소비자의 능력 향상이에요. 소비자의 능력 향상. 만약에 뭐 컨슈머 리포트 이런 얘기가 나오면 어떻게 될까요? 자, 이건 정보 제공이라는 게 되겠죠. 간단하게 뭐 다단계 또는 뭐 불공정한 거래 조건이라는 거 나오면 거래의 적정화 이런 것들을 좀 구별할 수 있는 키워드를 좀 기억하고 계신다면 상당히 수월하게 풀 수 있는 문제 유형이었습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중 소비자기본법 제21조 기본계획이라고 나옵니다. 기본계획의 수립이 나오고요. 명시된 소비자정책의 목표와 가장 거리가 먼 것은 무엇입니까? 이 문제 좀 잠깐 보시게 되면은요, 아시겠지만 소비자기본법에는요, 소비자기본법 원문이 있고요, 하나는 시행령이 있어요.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이렇게 문제를 출제를 할 때 보면 제가 강의하는 입장에서는요, 시행령인지 아니면 원문에 있는 건지 이걸 좀 구별해 줬으면 조금 더 문제의 명확도가 좀 낮아지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여기 지금 문제에 보시는 이 21조에 대한 소비자 정책의 목표라고 하는 거는 아마 학습하시는 교재에서는 못 보실 내용이에요. 이건 아마 없어요, 교재에. 이렇다 보니까 이건 이제 원문을 찾아가서 저도 찾아왔는데요. 일단은 여기서 보시게 되면 소비자 안전의 강화,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의 거래의 공정화 및 적정화, 소비자 교육 및 정보 제공의 촉진, 소비자 피해의 원활한 구제, 국제 소비자 문제에 대한 대응, 그 밖에 소비자의 권익과 관련된 주요한 사항, 이 지금 불러드린 것들이 이 소비자 정책 목표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이 중에 가장 해당하지 않는 건 뭐냐면 5번 보기예요. 불공정 기업 회색 및 퇴출 기업 구제라는 건 없어요. 소비자기본법 제21조 명시된 소비자 정책의 목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자, 이런 관점은요, 저희가 법령을 다 체크하고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출제가 되면 꼭 좀 기억을 하고 계셨다가 나중에 대응을 좀 하실 필요가 있는 문제 유형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쭉 불러드린 내용이 나는 기억하지 못하겠어요 라고 하게 되면 저희 카페에 공유되어 있는 기출문제 분석 자료 집에 전부 다 제가 표시를 해 놨습니다.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 문제. 다음 보기 중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에 명시된 개인정보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내용을 찾아 모두 선택한 거. 자, 그럼 아래 보기 네 가지 중에 개인정보가 아닌 것을 찾아내라는 거겠죠. 아시겠지만 개인정보는 누군가를 지칭하게 되는 정보, 그리고 산 사람에 대한 정보, 이렇게 딱 구별하시면 되겠죠. 그럼 가를 보면 태아와 관련된 정보 될까요? 네, 해당하지 않습니다. 2번 살아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 해당하죠. 다, 사자, 이게 사자 호랑이 말고요. 돌아가신 분, 망자와 관련된 정보 해당하지 않습니다. 라, 개인 사업자 및 법인에 관한 정보 해당하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 문제가 요구하는 답은 뭘까요? 네, 가, 다, 라입니다. 해당하지 않는 세 가지 뽑아낸 거 이렇게 좀 확인하시면 충분히 뭐 개인정보 정의에 대한 이 정명제라 그러나요, 저희가? 이 정의에 대한 문제가 18년도 하반기부터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이런 관점도 좀 알고 계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분명하게.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중 개인정보보호법 제39조입니다. 손해배상 책임에 명시된 배상액 산정에 따른 고려사항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 자, 이 문제 또한 저희가 아주 전형적으로 기존에 출제가 됐던 기출문제만 봐가지고는 쉽게 대응이 어려웠던 문제 유형이에요. 왜냐면 출제가 잘 되지 않았던 어떤 추가된 내용을 갖고 출제를 한 거기 때문에 자, 여기서 보면 문제에서 배상액 산정에 따른 고려사항이 아닌 거거든요. 배상액이라는 건 뭔가 흔히 저희가 쓰는 표현으로 물어준다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여기에 대한 산정을 하는데 고려사항이 아니라는 거죠. 자, 이랬을 때 고려사항이 아닌 건 뭘까요? 네, 저희가 정확히 확인하기 어려운 고의 또는 손해 발생을 기획, 의도한 정도. 자, 이건 저희가 명확하게 고려할 방법이 없어요. 산정하는 데 있어서. 그래서 4번이 해당하지 않는 내용입니다. 이 문제 유형 또한 기억을 좀 하실 필요성이 있습니다. 꼭 기억하셔야 될 것 같아요. 유독 이번 동영상에는 그런 문제 유형이 벌써 두 문제나 있었습니다. 네 문제 푸는 동안. 5번 다음 중 개인정보보호법 제40조 설치 및 구성이에요. 이번에는 명시된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위촉위원의 자격 요건으로 보기 어려운 거 분쟁조정위원회 위촉위원이에요. 저희가 가장 쉬운 방법 중에 하나는요. 위촉위원 나누는 것 중에 제일 쉬운 건 뭘까요? 변리사예요. 변리사. 그런데 아래 보기 3번을 언뜻 보면 변리사가 없죠. 자, 그럼 그 다음에 또 만들어지는 키워드가 뭐냐면 숫자예요. 숫자를 어떻게 바꾸는가라는 관점인데 이 문제는 숫자도 없어요. 이러다 보니까 이 문제는 상당히 쉽지 않은 문제 유형이에요. 저희가 완전히 암기하고 있지 않은 이상은 해결하기가 어려운 거고요. 문제의 길이가 보기가 너무 길기 때문에 동영상 시간도 그렇고 해서 다 읽지는 않을게요. 이 중에 요건으로 보기 어려운 건 뭐냐면요. 5번 설명이에요. 여기에 보면 개인정보 처리자로 구성된 사업자단체의 임원으로 재직하였으며 중앙행정부처로부터 심의, 의견을 거쳐 최종 추천을 받은 사람입니다. 라고 되어 있거든요. 자, 근데 이 내용은 원래 개인정보 처리자로 구성된 사업자단체의 임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이라고 쓰시는 게 딱 맞아요. 예, 그렇게만 표시하셔도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5번이 잘못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이 문제 또한 기억하셔야 되는 형태의 문제 유형입니다. 한번 나오게 되면 너무 쉽지 않은 문제 유형이기 때문에 꼭 이 문제를 통해서 기억을 좀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피고스와 마이어스가 제시한 성인 학습의 효과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은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근데 여기서 보면 피고스와 마이어스가 제시한 성인 학습의 효과예요. 네, 성인 학습의 효과라고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게 과연 이 워딩을 제가 어떻게 설명드릴지 모르겠는데 성인 학습의 효과와 교육 효과, 네, 또는 뭐 교육 훈련 효과라는 말을 과연 동일한 표현으로 쓸 수 있는가에 대한 건 조금은 약간의 문의사항이 좀 의문사항이 좀 들어요. 예, 제가 그래서 이 문제는 좀 뭐랄까요? 이의 신청을 좀 해놨는데요. 어떻게 확인될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위에서 나온 성인학습의 효과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은 것이라고 했을 경우에는요. 1번 신입사원이 기업의 규정과 방침을 파악하여 자신의 업무에 동기를 부여하고 항상 긴장감이 저하되지 않도록 촉구하는 역할을 합니다. 라고 되어 있다면 이건 잘못된 설명이에요. 예, 이건 잘못된 설명이고요. 실제로 문제가 성인학습의 효과뿐만 아니라 교육훈련의 효과라고 하는 것도 동일한 멘트로 보게 된다면 1번의 설명은 예, 똑같이 맞는 답이 됩니다. 쉽게 얘기해서 여기 나오는 성인학습의 효과나 교육훈련의 효과나 어떤 방식으로 문제가 나오든지 간에 1번 보기의 내용은 둘 다 정답일 거예요. 하지만 문제가 과연 피고스와 마이어스가 제시한 내용이 성인학습의 효과인지 아니면 교육훈련의 효과인지가 좀 의문점이 들기 때문에 문제의 명확성이 들기 때문에 확인을 좀 요청해 놓은 문제 유형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정답은 1번입니다. 1번 기억 좀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 문제. 교육훈련의 종류 중
가장 전통적인 교육 훈련 방법으로 전통적인 교육 훈련 방법 다수의 학습자에게 동일한 내용을 전체적으로 교육하기 위하여 자 다수의 학습자라고 키워드가 나오고요. 동일한 내용을 전체적으로 교육하기 위해 자 이렇게 따지면 저희가 아는 용어로 바꾸면 뭘까요? 어떤 교육? 네, 집합 교육일 거예요. 그럼 저희가 OJT는 현장 실무 교육, OJL은 자기 학습, OFJL은 자기 개발. 하나 빠진 게 뭐죠? OFJT가 뭐였어요? 네, 집합 교육, 집체 교육이었죠. 그래서 문제 보기에서 다수의 학습자에게 동일한 내용을 전체적으로 교육합니다. 라는 관점은 저희가 집합 교육을 유추할 수 있는 거고 저 키워드를 가지고 그대로 답을 유추할 수 있는 문제 유형이었습니다. 이렇게 좀 아주 수월하게 풀 수 있는 문제였죠. 다음 문제. 다음 보기의 설명에 해당하는 프레젠테이션 유형으로 가장 올바른 거. 자, 보기를 좀 봐야 될 것 같죠? 청중과의 지식 공유를 최우선 목적으로 자, 답을 지목하고 있습니다. 벌써 지식 공유를 최우선 목적으로 두고 이를 통해 상호 간의 이해를 형성시키는 유형으로 프레젠테이션의 효과적인 성공을 위해 청중의 주의 집중 획득과 유지가 매우 중요하다. 청중과 지식 공유를 최우선 목적으로 두 번째 줄에 청충이 아닙니다. 청중이에요. 주의 집중 획득과 유지가 매우 중요하다 라고 두 가지 키워드를 보게 되면 어떤 프레젠테이션일까요? 지식 공유를 최우선 목적으로 네, 정보적 프레젠테이션이 될 겁니다. 이 문제도 딱 키워드로만 기억하고 계신다 그러면 충분히 해결이 가능한 문제 유형입니다. 꼭 키워드로 여러 가지 프레젠테이션의 명칭들을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문제. 프레젠테이션을 효과적으로 진행하기 위한 방법 중 마무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은 거. 저희가 알고 계시는 뭐 서론은 15%, 본론은 50%, 마무리가 35%죠. 왜 마무리가 서론보다 많을까요? 비중 자체가. 그 이유는 요약하기 때문일 거예요. 자, 1번. 멋진 마무리는 프레젠테이션에 있어 가장 중요한 전략 요점이면서 청중들에게 깊은 인상을 심어줄 수 있다. 맞습니다. 2번. 프레젠테이션에 있어 첫인상 못지않게 끝인상 역시 매우 중요하다. 맞죠. 3번. 마지막 마무리를 통해 프레젠테이션을 성공적으로 마칠 수도 있고 또는 잘 진행했던 프레젠테이션을 한순간에 망치게 할 수도 있다. 맞습니다. 4번. 마무리 단계는 프레젠테이션의 목적을 이룰 수 있는 마지막 단계로 핵심 내용을 요약하고 반복하여 강조하도록 한다. 맞죠. 5번. 정해진 시간이 최종적으로 종료되었다고 하더라도 본론 부분에서 실수한 부분이 있다면 세부적인 부연 설명을 통하여 정정하는 것이 원칙이다. 아니요, 이렇지 않아요. 교육이 끝나면 딱 종료되는 게 원칙입니다. 네, 그래서 흔히 우리가 뭐 명강사 조건이 빨리 끝내는 거라고까지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5번이 잘못된 설명입니다. 객관적으로도 풀 수 있는 문제 유형이었습니다. 2019년도 2회차 마지막 문제입니다. 자, 마지막 30번 문제. 다음 중 파워포인트 자료를 제작할 경우 유의해야 할 점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무엇입니까? 1번. 장식 효과에 치중하지 않도록 합니다. 맞죠? 2번. 환경에 따른 배경 색상에 주의합니다. 맞습니다. 이거 상당히 중요한 것 중에 한 가지죠. 3번. 도해를 사용하여 시각적으로 이해하기 쉽도록 제작합니다. 맞습니다. 4번. 청중에게 부담을 주지 않도록 여백을 살려서 제작합니다. 맞아요. 5번. 동영상, 사운드 등의 멀티미디어 자료는 정보에 대한 집중력에 방해가 될 수 있으므로 최대한 사용을 자제한다. 이럴 리가 있겠습니까? 이걸 실제 적재적소에 활용하시는 게 훨씬 더 큰 효과를 마련하게 될 겁니다. 자, 이렇게 따지면 저희가 마지막 문제는 5번이 정답이었습니다. 자, 이번 21번부터 30번 문제까지는 상당히 좀 기존에 보지 못했던 문제 유형도 몇 가지 문제가 섞여 있었고요. 또는 한 걸음 더 들어가서 고민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 유형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좀
뭐랄까요? 이 시험 대비를 하는 데 있어서 의미의 확장이라든가 개념의 확장들을 좀 갖고 오셔야 되고요. 이 영상만으로 좀 부족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매번 보여드렸던 제 카페입니다. 네이버에서 박정민 강사를 검색하셔가지고요. 제 카페로 오시게 되면 서비스, 서비스에 관련된 것뿐만 아니라 CS 리더스에 관련된 어마어마한 자료의 논문 자료라든가 전문적인 자료, 시험 관련된 자료 전부 다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시험 준비하시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만한 카페입니다. 가입하시는 것도 괜찮은 방법 중에 한 가지 같습니다. 정말 고생 많이 하셨고요. 저희가 공식적으로 이 영상에 대한 건 이제 5월달 시험이 진행되면 그때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는 저희가 이전 2018년도에 한동안 올리지 못했던 영상들로 지속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랜 시간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